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오커스의 확대입니다. 사실상 이 중국의 최고위층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오커스의 확대와 또 공식 출범 저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오커스 확대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결성한 이 오커스 동맹은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을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난 19일 이 컷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이 오커스 참여국을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더욱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이 오커스 동맹을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오커스가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협의체가 쿼드죠. 이 쿼드하고는 달리 출범 목적 자체가 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응은 캠벨 조정관이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 평화연구소 USIP인데요. 이 USIP가 오커스와 쿼드를 넘어 미국의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던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하는 많은 일들이 중국의 속쓰림을 유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 건데요. 여기서 분명히 지금 이 중국에게 급소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캠벨 조정관에 이어서 오커스와 쿼드 같은 다자협의체, 그리고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의 양자 안보 동맹 강화를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국의 특히 시진핑의 속쓰림을 유발하는 목록 가장 위에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을 둘러싼 미국과 동맹국들의 굳건한 군사적 결합 자체가 중국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커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도발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효과적인 이 안보와 억지를 위해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개 회원국이 사이버 안보와 해저 역량, 군사 분야, 인공지능 등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부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 내 다른 나라의 참여를 예상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커스가 열린 구조물로 권역 내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캠벨 조정관은 이 오커스와 쿼드의 차이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나라의 쿼드는 인프라와 보건, 교육, 기후변화 대응 같은 이 공동 어젠다를 위한 비공식적 모임이라고 했고, 대신 오커스는 분명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발족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지금의 세 개 나라의 오커스로도 중국이 주는 압박이 큰데, 이 오커스가 그야말로 유럽의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말하는 거죠. 이 나토와 같이 확대된다 그러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는 22일 민감한 핵추진 잠수함 정보 교환을 규정한 정보 공유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상 핵추진 정보 합의로 불리는 이 문서는 지난 9월 세 개 나라가 영내 안보 협력체 오커스를 발족시키고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새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영국은 처음으로 제3국에 잠수함 관련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합의문 서명 발표 직후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번 합의에 대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오커스 동맹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그동안 중국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과는 확실하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일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아세안이라고 그러죠. 이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아세안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더 작은 영내 이웃 국가들에게 덩치를 이용해서 깡패짓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 발전을 도울 것이며 간섭을 배격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중요한 대목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은 아세안에서 헤게모니 추구를 하지 않겠다. 둘째는 동남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세 번째는 중국의 덩치를 이용해서 깡패짓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아세안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간섭을 배격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중국이 아세안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대목인데요. 역설적으로 그동안 중국이 이 지역에서 절대자로 군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한 것도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했을 때 바로 그 요구한 게 뭐냐?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인정이었습니다. 이건 다 알려진 바 있죠. 중국은 지금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절대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영토 분쟁을 일으켰고 아직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러면서도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고 아세안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발족하면서 그로 인한 아세안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헤게모니에 진저리를 치면서 오커스 아래로 뭉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둘째는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느냐? 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헛웃음만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말한 것은 호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것을 경계하면서 더 이상 핵물질이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의 전면 확대, 자, 이것부터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통제 협의회라도 응해야 옳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앞장서야 할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세 번째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덩치를 이용해서 깡패짓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역설적으로 중국이 그동안 아세안 지역에서 깡패짓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도 그렇고 불과 며칠 전에 필리핀 선박에 대해서 물대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국이 영해도 아니고 필리핀의 이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거죠. 자, 이 필리핀 이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있는 그 섬을 자신들의 영토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강제 점유를 하고 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필리핀 선박에다 깡패짓을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 네 번째. 시진핑 주석은 아세안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간섭을 배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간섭이란 게 뭐냐? 아시아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주도권을 두고 아세안 국가들이 위치한 남중국해에서 패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지역이 아닌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거면 중국 스스로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바로 시진핑 주석이 말한 시시콜콜한 간섭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아세안 정상들에게 하는 말 자체가 간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진핑식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저렇게 주저리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오커스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커스가 확대돼 가지고 아시아판 나토 형식으로 형성되기라도 한다 그러면 중국이 꿈꾸는 제왕적 중국은 감히 상상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중국몽의 몰락이 곧바로 눈에 닥쳐올 수 있다는 의미죠. 아시아 지역에서라도 맹주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오커스의 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커스의 출범을 중국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왕이 외교부장도 오커스 동맹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하면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의 싱크탱크인 외교공동체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제3자에 대해 편을 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오커스 동맹의 확대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미래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서 아세안 국가들을 달래기라도 하라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4개 나라와의 영토 분쟁도 적절하게 관리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 역시 참으로 반성도 전혀 없는 뻔뻔한 발언이죠.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관여해서는 안 되고 중국은 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4개 나라와 분쟁을 관리하겠다는 것도 헤이그 재판소의 판결대로 스스로 물러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 깡패 짓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왕이 부장의 발언도 역시 중국의 덩치만 믿고 힘이 약한 아세안 국가들을 닥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본 모습이 이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오커스 동맹에 반대하도록 꾸준히 설득을 해왔지만 오히려 이 아세안 국가들도 오커스 동맹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지난 10월 24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주변국은 물론이고 멀리 영국까지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이 오커스 동맹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중국의 뜻과는 달리 이 오커스 동맹은 22일 공식 출범을 했고 앞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늘려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시점이 우리나라의 대선이 끝나는 3월 이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